1952년 함경남도 장진 일대. 당시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았던 구역, 가령산 숲이라 불리던 그곳엔 기이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폭격 지점 내 생존자 수색, 작전명 살귀. 하지만 그 작전은 기록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방부, 미군, 심지어 생존자 명단조차 모두 지워졌습니다. 그런데 20년 뒤 붉은 숲의 폐허 속에서 한 권의 책이 발견됐습니다. 사람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냄새조차 비린 책. 그 표지엔 피로 쓴 글씨가 있었죠. 혈인록. 피로 남긴 이름이. 기록. 페이지마다 수백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피로 쓴 이름이었고 그 피는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엔 이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명령은 피로 써야 한다. 명령이 죽으면 피가 대신 산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숲을 살해숲이라 불렀습니다. 눈이 내리면 향 냄새가 나고 눈 밑에선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죠. 살귀. 그건 귀신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명령으로 태어난 피. 오늘의 기록은 그 살해숲에서 시작됩니다. 밤의 서사. 지금부터 살귀의 기록을 읽겠습니다. 1952년 1월 10일 함경남도 장진. 지도에 없는 구역. 군 작전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중대가 있었다. 제11사단 영령수색조. 임무 폭격 지점 내 생존자 수색. 보고 금지. 무전 금지. 명령은 현지에서 직접 전달됨. 그들이 이동한 곳은 가령산 숲. 눈 속에서도 붉게 빛나는 나무들이 모여있는 구역이었다. 눈발은 내리고 있었지만 그 숲 안에선 눈이 녹았다. 바닥이 따뜻했기 때문이다. 중대장 최도현. 의무병 백용수. 통신병 유길성. 부사관 하상진. 신참 정혜민. 그들은 모두 이 임무가 단순 수색이 아닐 거란 걸 알고 있었다. 중대장님, 냄새 납니다. 무슨 냄새인가? 피인 것 같습니다. 피 냄새는 바람결을 따라 퍼져나왔다. 눈이 닿은 자리마다 하얀 눈이 빨갛게 스며들었다. 그 숲에는 사람의 형체 같은 나무들이 있었다. 껍질을 손으로 만지면 살갗의 온기가 느껴졌다. 이건 나무가 아닙니다. 손대지 마. 저런 건 군에 보고해야 돼. 아니, 계속 가. 그들이 도착한 곳은 눈 속에 묻힌 철문이었다. 무전기에서 잡음이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그곳엔 아직 살아있다. 무전은 끊겼다. 그리고 문에 새겨진 글자를 확인했다. 금인지게.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경계. 잠겨 있습니다. 폭파한다. 폭발음이 울렸다. 눈이 터져나가듯 날렸고 안쪽에서 불빛이 깜빡였다. 불빛이 비춘 벽에는 붉은 글씨로 새겨진 문장이 있었다. 명을 버리면 살이 산다. 안쪽은 폐허가 아니었다. 전기가 살아있었다. 조명은 깜빡였고 공기 속엔 썩은 피냄새와 비슷한 단내가 떠돌았다. 벽엔 수백 개의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손바닥마다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방향은 전부 안쪽을 향해 있었다. 그들은 중앙홀에 도착했다. 그곳엔 거대한 철제 테이블, 그리고 천으로 덮인 무언가가 있었다. 이건 사람입니다. 천 아래에 놓인 건 시신이 아니었다. 사람의 몸 일부였다. 심장 부근에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안에 작은 유리병이 꽂혀 있었다. 병 안엔 피가 반쯤 차 있었다. 피가 아직 따뜻합니다. 테이블 한쪽엔 두꺼운 가죽책이 있었다. 가죽엔 바늘 자국이 있었고 누군가의 등가죽으로 꿰맨 듯 했다. 혈인록. 피로 남긴 이름의 기록. 표지를 여는 순간 공기 전체가 떨렸다. 안쪽에서 미세한 숨소리가 났다. 책이 숨 쉬고 있습니다. 그 책 속에는 수백 개의 이름이 피로 쓰여 있었다. 그중 마지막 줄에서
피가 번지며 글자가 새로 생겼다. 최도현의 이름이었다. 이건 뭐야? 그는 책을 덮으려 했다. 하지만 책장은 저절로 넘겨졌다. 피가 스며나와 글씨를 그렸다. 명령은 죽었다. 살이 산다. 그때 어디선가 종소리가 울렸다. 바람도 없었는데 천장에 매달린 종이 흔들리고 있었다. 피가 흔들렸다. 벽에 손자국이 움직였다. 바닥에 피가 길게 흘러 그들의 발목을 감쌌다. 움직입니다. 피가 움직입니다. 총을 쏘았다. 총알은 피를 뚫지 않았다. 오히려 피가 총구를 삼켰다. 총소리는 한 번뿐이었다. 그 다음엔 비명도 없었다. 제 안에서 뭔가 움직여요. 그는 총을 떨어뜨렸다. 눈과 코에서 피가 흘러나왔고 그 피가 공중으로 떠올랐다. 피는 모여 사람의 얼굴 모양을 만들었다. 눈은 없고 입만 열려 있었다. 너희가 나를 만들었다. 피는 벽으로 흘러들었다. 그리고 벽이 살아 움직였다. 살처럼 꿈틀거리며 그들의 그림자를 삼켰다. 정혜민이 마지막으로 외쳤다. 나가야 합니다. 여긴 사람의 건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문은 사라졌다. 출구는 살로 막혀 있었다. 그날 이후 영영수색조는 보고되지 않았다. 전투 기록은 없었고 무전 기록도 남지 않았다. 다만 2개월 후 한 산 사람이 눈밭 속에서 낡은 가죽책 하나를 주었다. 책의 마지막 장에는 이 문장이 적혀 있었다. 피는 기억한다. 명령은 죽어도 피는 산다. 그날의 붉은 숲은 지금도 지도에 없다. 하지만 폭설이 내리는 날 그 산 아래선 피냄새가 난다고 한다. 눈이 아니라 피가 내리는 숲. 그리고 그 숲의 이름은 지금도 이렇게 불린다. 살귀의 들판. 눈이 멎은 뒤에도 그 벙커는 여전히 붉게 빛나고 있었다. 하늘빛은 사라졌고 빛의 방향이 바뀌어 있었다. 어디가 위인지 어디가 아래인지 알 수 없는 공간. 살귀가 깨어난 뒤의 벙커는 이미 인간의 장소가 아니었다. 최도현 중대장은 무전기를 켰다. 하지만 신호는 잡히지 않았다. 대신 무전기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명이 죽으면 피가 산다. 중대장님, 이건 사람 목소리 아닙니다. 무전기 끄지 마. 계속 기록한다. 그들이 있던 중앙홀은 점점 붉은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벽에서, 천장에서, 바닥에서 핏방울이 스스로 떨어졌다. 그리고 그것들은 하나로 모여 흐르기 시작했다. 마치 방향을 알고 있는 생명체처럼 피가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다. 하상진이 무기를 챙기려 했지만 총이 녹아 있었다. 총열이 사람의 살처럼 부드러워져 있었다. 손으로 잡으면 뜨거운 피가 묻었다. 이건 녹이 아니라 피입니다. 살아 있습니다. 금속이 아니라. 총기가 살아있었다. 피로 만들어진 살아있는 쇠조각들. 그때 벽에 있던 손자국 중 하나가 움직였다. 그리고 벽을 뚫고 튀어나왔다. 그건 손이 아니었다. 손의 형체를 한 살덩어리였다. 살은 기어다녔다. 벽을 타고 천장을 타고 그들의 머리 위에서 매달렸다. 쏘겠습니다. 그는 방아쇠를 당겼다. 하지만 총은 피를 뿜었다. 총구에서 튀어나온 건 총알이 아니라 피의 덩어리였다. 그 피가 정혜민의 얼굴을 덮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피가 그의 입으로, 귀로, 코 속으로 들어갔다. 그의 몸이 경련을 일으켰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눈동자가 없었다.
피로 채워진 눈구멍 속에서 붉은 빛이 반짝였다. 명령을 기다립니다. 그는 더 이상 정혜민이 아니었다. 피가 말하고 있었다. 명령. 명령이 죽으면 우리가 산다. 살귀는 언어를 흉내냈다. 인간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명령을 흡수했다. 그들의 말이 저주의 문장이 되어 피로 다시 쓰였다. 정혜민, 명령 중지. 듣고 있나? 명령 중지. 명령이 죽으면 피가 산다. 그의 입이 찢어졌다. 턱 아래까지 귀 밑까지 벌어졌다. 그 입에서 피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그 피로 새로운 문장이 벽에 새겨졌다. 명령. 살. 육일성이 벙커 구석으로 달려갔다. 그곳엔 철문 하나가 있었다. 출구라고 적혀 있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가 손잡이를 잡자 문이 움직였다. 하지만 손잡이도 문도 금속이 아니었다. 피부입니다. 그 말과 함께 문이 고동쳤다. 살아있는 문이었다. 심장처럼 뛰는 문. 그들이 탈출하려 할 때마다 문은 숨을 쉬었다. 그들은 벙커 안쪽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커다란 종이 하나 있었다. 피가 흐르는 철제종. 그리고 그 옆엔 사람의 손으로 꿰맨 듯한 시신 하나가 매달려 있었다. 그 시신의 얼굴엔 눈이 없었다. 하지만 입은 웃고 있었다. 저건 중대장님을 보고 웃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아닙니다. 움직입니다. 저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신의 입이 열렸다. 입속에서 피가 솟구쳤다. 붉은 피가 천장으로 흩날리며 종이 울렸다. 종소리는 벙커 전체를 울렸다. 그리고 그 소리가 살귀의 심장 박동으로 바뀌었다. 그때 최도연은 깨달았다. 피가 명령을 복사하고 있다는 걸. 살귀는 그들의 말로 자라고 있었다. 그들의 음성이 피에 새겨지고 그 피가 벽에 문장을 새겼다. 그 문장들은 모두 같은 말이었다. 살이 산다. 피는 명령을 잊지 않는다. 살귀는 전염이었다. 혈액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 퍼졌다. 명령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순간 그 피는 들었다. 그리고 그 말을 따라 움직였다. 명령을 내리십시오. 무슨 명령을 원하나? 살아남을 명령입니다. 그 순간 살귀가 웃었다. 살이 흔들렸고 피가 벽에서 떨어졌다. 하상진의 가슴에서 피가 폭발하듯 터졌다. 그의 심장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서 있었다. 명령 완료. 최도연은 총을 들었다. 피가 묻은 손으로 자신의 심장을 겨눴다. 살은 명령을 듣지 않는다. 그는 방아쇠를 당겼다. 총소리 대신 피가 터졌다. 그리고 피가 그의 얼굴을 감쌌다. 그의 눈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붉은 점 하나가 떠올랐다. 그날 밤 벙커는 붕괴됐다. 살귀의 울음소리와 함께 벽이 무너졌고 피가 눈 위로 쏟아졌다. 눈은 흰색이 아니었다. 붉은 눈. 살귀의 눈이었다. 그 눈은 지금도 가령산 아래 묻혀 있다. 그 벙커의 위치는 기록되지 않았다. 하지만 겨울밤 군부대 근처에서 종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살귀가 명령을 듣고 있다. 1952년 1월 12일 함경남도 가령산 인근에서 실종된 제11사단 영령수색조의 구조작전이 시작됐다. 작전명 확인조 02-Y 임무 11사단 수색조 행방 확인 보고 대상 미상 명령 출처 미상 그 어떤 부대 기록에도 이 명령은 존재하지 않았다. 기록상 확인조는 7명이었다. 중대장 윤재형, 하사 송진우, 통신병 박혜민, 위생병 류선희, 기술하사 정태수, 병사 이강훈 이영식. 그들은 1월 15일 새벽 가령산 남쪽 능선에 진입했다. 그곳은 이미 눈이 아니라 붉은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다. 눈이 아닙니다.
피가 얼었습니다. 헛소리하지 마. 계속 전진. 그들의 발밑에서 얼음이 깨질 때마다 붉은 물이 흘러나왔다. 눈밭 아래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다. 숨을 쉬는 듯한 울림이 발밑에서 올라왔다. 그들은 산 중턱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지표면이 동그랗게 파여 있었고 그 중앙엔 철문 조각이 묻혀 있었다. 그건 일막에서 도현 중대가 열었던 그 벙커의 일부였다. 이번엔 문이 안쪽에서 열려 있었다. 안쪽에서 나온 겁니다. 문이 밀렸어요. 들어간다. 그들은 철문을 넘어 들어갔다. 그 안은 더 이상 벙커가 아니었다. 벽은 움직였고 바닥은 살처럼 미세하게 울렁였다. 무전이 잡히지 않았다. 전파가 아니라 심장박동 같은 신호음만 반복됐다. 조명은 켜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빛을 보았다. 벽 틈에서 피가 빛을 냈다. 피의 색이 아니라 피 자체가 발광하고 있었다. 그 빛이 문장을 이루고 있었다. 살이 기억한다. 피가 기록한다. 박혜민이 손전등을 켰다. 빛이 벽에 닿는 순간 피의 문장들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 속에서 희미하게 얼굴들이 떠올랐다. 전사자 명단에 있던 얼굴들이었다. 최도현, 정혜민, 백용수 모두 벽에 새겨져 있었다. 피로 눈을 뜬 채 중대장님, 이 사람들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건 착각이 아니었다. 피로 된 얼굴들이 벽 속에서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숨을 쉬며 입을 열고 있었다. 그 입들은 같은 말을 반복했다. 명령을 기억한다. 그 순간 바닥이 진동했다. 피가 흘러나왔다. 피가 모여 사람의 형체를 만들었다. 살귀는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 얼굴은 인간이었고 그 목소리도 인간이었다. 하지만 말은 전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명을 잊지 않는다. 혈이 새긴 이름은 죽지 않는다. 윤재영은 권총을 꺼냈다. 방아쇠를 당겼지만 총이 터지지 않았다. 대신 손잡이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그 피가 손목을 감싸며 심장 쪽으로 스며들었다. 무언가 들어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그녀는 붕대를 잡았다. 하지만 붕대가 아니라 피로 만들어진 천이었다. 피는 손끝을 타고 올라와 류선희의 팔을 덮었다. 그녀의 팔이 스스로 움직였다. 그 손이 윤재영의 얼굴을 붙잡았다. 피는 두 사람을 하나로 묶었다. 피의 근육이 이어졌고 심장이 하나로 합쳐졌다. 그녀의 입에서 윤재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명령이 산다. 그 순간 살귀는 다시 완성됐다. 확인조의 마지막 무전은 1952년 1월 16일 오전 4시 23분. 송진우 하사가 남긴 짧은 음성이었다. 벽이 사람입니다. 그 말 이후 모든 신호는 끊겼다. 3일 뒤 상급 부대 수색팀이 가령산 일대를 정찰했다. 산 전체가 꺼져 있었다. 마치 속이 비어있던 땅이 안에서부터 무너진 것처럼 그 자리에 새로운 호수가 생겨 있었다. 사람들은 그걸 피오라 불렀다. 그 후로 수십 년이 흘렀지만 겨울이 되면 그 호수 위에는 항상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아무리 추워도 얼지 않는 붉은 원 하나. 그 원 안에서 새벽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그건 종소리가 아니다. 살귀의 심장 소리다.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일부 병사들이 남긴 음성 기록 조각들이 지금도 군 보관 기록 제7기록소 안에 존재한다. 그 파일의 이름은 단 한 글자다. 살. 열 수 없는 파일. 삭제되지 않는 이름. 그리고 사람들은 말한다. 전쟁이 끝나도 피는 명령을 잊지 않는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벙커 자리에선 눈이 내려도 녹지 않았습니다. 눈은 흰색이 아니라 붉었습니다.
피가 식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귀의 이름은 공식 기록에 없습니다. 보고서에도, 작전 일지에도, 그 어떤 군 문서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년 겨울 그 산 아래 창고를 지키는 병사들은 똑같은 말을 남깁니다. 새벽 4시 종이 울린다. 바닥이 숨을 쉰다. 벽이 따뜻하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엔 한 명이 사라집니다. 그들은 모두 O형이었습니다. 피가 잘 흐르고 응고되지 않는 사람들. 살귀는 아직도 피를 고르며 살아 있습니다. 피는 명령을 기억합니다. 명령은 언어로 남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다시 피로 돌아옵니다. 살귀는 인간의 말 속에서 자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순간 그건 이미 듣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그건 이미 기록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귀는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산다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밤의 서사는 잊힌 실화와 기록되지 않은 공포를 다시 읽는 라디오 시리즈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났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살귀의 명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당신의 피 속에서 뛰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밤 꿈속에서 종소리가 들린다면 그건 꿈이 아닙니다. 살귀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밤의 서사 살귀편을 들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밤을 깨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밤의 서사의 다음 기록을 깨우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반응이 다음 괴담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밤의 서사는 매일 밤 10시 다시 깨어납니다. 이상 밤의 서사였습니다.